어머니, 아까 문화센터에서 유독 눈에 띄던 그 중년 남자분 말이에요. 그분이 어머니가 찍어 놓으신 분 맞죠? 근데 너무 제비같이 생겼던데요. 너무 말끔하게 생겨서 외려 의심스러워요. 윤 씨는 화가 치밀었고 왜 속을 뒤집으려고 전화했냐며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제멋대로인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신데요? 그거나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그걸 네가 왜 궁금해? 아무튼 나보다 2살 위야. 2살 위요? 어머니보다 어려 보이시던데. 당연히 연하일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더 누나 같으시던데요? 윤 씨는 화가 나다 못해 이제 말없이 전화를 끊으려는데 며느리가 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혹시나 그분한테 막 마음 주고 끌려다니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짱하게 생긴, 마치 은퇴한 연예인처럼 잘생긴 중년 남자가 어머니 같은 평범한 분을 왜 무턱대고 좋아하겠어요. 분명히 사기치려고 접근한 걸 거예요. 야, 네 일이나 잘해. 어디서 간섭질이야? 윤 씨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놈의 며느리가 가까이에 산답시고 하다하다 별일에 다 참견을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뺀질거리고 말도 밉게 하는 며느리라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누군가를 연모하는 마음까지 들키게 되다니 여간 수치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며느리에게만은 들키기 싫었습니다. 올해로 68세인 윤혜선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생전 남편과의 관계는 썩 좋았던 것도 아니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 적적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아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늘 바쁘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저희한테만 의지하지 마시고 동네 친구라도 사귀시던지 문화센터 같은 데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 씨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집 근처 문화센터를 찾아가 도예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도자기 공예를 배우며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 이상으로 도예 강좌에서 윤 씨는 또래 수강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고 수업에 참여하는 약 10명 남짓한 인원들과 점차 친해졌습니다. 또한 손으로 실컷 흙을 만지고 원하는 모양을 빚어내며 완성된 작품이 가마에서 나오던 순간의 설렘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만든 거라니? 너무 멋지다. 나한테 이런 재주가 있었다니. 평생 살림만 하고 이런 재미를 몰랐네. 그렇게 한동안 아들네 발길을 끊고 도예 강좌가 진행되던 중 새로운 수강생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좌 회원들 모두에게 윤 씨에게 있어 매우 큰 사건이 되었는데요. 이날 등장한 사람은 중년 남성으로 한눈에 딱 봐도 미남이라는 이미지가 훤했습니다. 마치 은퇴한 연예인이 나이를 들면 저런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저 나이치고 풍성한 머리숱에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체형에 키도 크고 눈길을 잡아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목을 받는 남자의 이름은 김정환으로 실제 나이는 71세라고 하니 다들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좋기 10살은 젊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초보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친절하게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게 되어 일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수업날 김 씨는 왠지 모르게 윤 씨의 주위를 슬쩍 맴돌았습니다. 저기, 작품 참 독특하네요. 이런 디테일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사실 제가 관심만 있었지 만드는 건 처음 해보는 거라. 옆에서 볼수록 대단하신데요. 윤 씨는 갑작스러운 칭찬에 당황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저보다는 다른 분들이 더 뛰어나신데요, 뭘. 그리고 바로 옆에 강사님이 계신데 무슨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칭찬을. 아니에요. 김 씨를 알게 된 이후로 윤 씨는 왠지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말투와 눈가 주름이 슬며시 잡히며 따뜻하게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나 봐. 왜 이러는 거래 정말? 잠이나 자자. 윤 씨는 이런 자신이 낯설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한편으로는 기분 좋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거울 앞에서도 한참을 서성였고 머리를 조금 더 손질하거나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머리숱이 너무 줄어 보이는데 진즉 가발이라도 하나 맞출걸?
그리고 주름은 왜 이렇게 거슬리는 거야? 전에 며느리가 뭐라도 맞으라고 할 때 할 걸 그랬네. 여러모로 신경 쓰였던 윤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미용 정보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예리하고 얄미운 며느리는 이런 윤 씨의 묘한 낌새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어머니? 그런 거 관심 없으시다더니 어디 잘 보일 때라도 생기셨나? 어머머머, 얘 뭐라는 거야? 뭘 잘 보여?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 이 나이에 잘 보여서 뭐 하려고? 하지만 며느리는 그저 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왜요? 평생 혼자 계실 거예요? 연애하셔도 되죠. 어머니 정도 외모면 누구 만나셔도 되는데 왜요? 됐어. 연애 같은 소리 한다. 혼자 살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미용 정보나 좀 줘봐. 아니, 어머니. 뭔가 좀 수상하신데. 진짜 하시게요? 누구 눈에 들어온 분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세상이 워낙 험해서 이상한 인간들 많거든요. 뭐라는 거야, 얘가 진짜. 아이,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세상에 다 그런 사람들만 있냐?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죠. 이쯤에서 며느리는 어라 하면서 어딘가 감을 잡았고 순진하고 단순한 윤 씨는 생각한 대로 주르륵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문화센터 강좌에도 점잖게 매너도 있고 젠틀하고 도예 배우러 다니는 남자들도 있어. 내가 있는 곳은 안 그래? 윤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며느리는 순간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결국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분 생기셨구나? 그쵸?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얘가 진짜 어른을 갖고 노네 정말. 좋아하긴 누가 좋아해? 하지만 며느리는 되려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남자 보는 눈을 잘 키우셔야 한다고요. 특히 연세 드셔서 만나는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여차하면 노후에 완전 패가망신하신다니까요? 뭐? 보자 하니까 이게 진짜. 어머니, 워낙 귀도 얇으시잖아요. 저는 걱정돼서 그래요. 아무리 젠틀해 보여도 겉모습만 갖고 어떻게 알아요. 하여간 우리 어머니는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신다니까.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윤 씨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됐어. 아니 미용 정보 좀 알려달라고 전화했다가 별소리를 다 듣네 진짜. 알려주기 싫으면 말라고. 끊어? 전화기를 내려놓고도 윤 씨는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긴 누굴 좋아하냐고 한 번 더 볼멘 소리를 해보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 김 씨의 이미지는 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아주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로부터 쓸데없는 말을 들어서 그런 것일까? 윤 씨는 도통 머릿속에서 김 씨를 떼내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도예의 수업이 이전과 다른 의미에서 기다려지고 유독 윤 씨 옆에 와서 작업하는 김정환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길 가다가도 생각나고 그가 했던 사소한 말들도 떠오르고 혼자 얼굴이 붉어져 허공을 멀리 바라보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이거 참 중증이다. 이런 감정이 얼마 만에 드는 건지 너무 생소해서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김 씨는 몸이 아프다며 며칠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막 신경 쓰이게 된 사람이 눈앞에 안 보이니 더더욱 윤 씨는 애가 닳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날 알게 된 사실은 참 어이없게도 윤 씨 외에 김 씨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또래들의 눈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 오지? 혼자 산다는데 어디서 아파 쓰러져 있는 거 아냐? 얘 좀 봐. 그걸 네가 왜 걱정해? 뭘 걱정해? 이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걱정해주면서 사는 거지. 그러던 중 얼마쯤 지나 김 씨가 회복해서 왔고 다시 윤 씨는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와중에 도예 강좌에서 작게 전시회를 열게 되었고 제각기 가족들을 소박하게 부르겠다며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가족들을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전시회 소식을 알게 된다면 또 빈정거릴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전시회를 준비했고 도예 강좌 친구들과 함께 소박하게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상황이 궁금했던 며느리는 문화센터 근처에 들렀다가 정말 우연히 전시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디 보자. 우리 어머니도 이거 들으러 다니신다던데. 어머, 여기 계셨네요. 윤 씨는 며느리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래저래 함께하는 동료들을 소개했고 인사를 나누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가 끝난 후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아까 문화센터에서 유독 눈에 띄던 그 중년 남자분 말이에요.
그분이 어머니가 찍어 놓으신 분 맞죠? 근데 너무 제비같이 생겼던데요. 너무 말끔하게 생겨서 외려 의심스러워요. 윤 씨는 화가 치밀었고 왜 속을 뒤집으려고 전화했냐며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제멋대로인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신데요? 그거나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그걸 네가 왜 궁금해해? 아무튼 나보다 2살 위야. 2살 위요? 어머니보다 어려 보이시던데. 당연히 연하일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더 누나 같아요. 윤 씨는 화가 나다 못해 이제 말없이 전화를 끊으려는데 며느리가 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혹시나 그분한테 막 마음 주고 끌려다니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짱한 중년 남자가 어머니를 왜 무턱대고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너무 감정에 솔직해서 좋아하면 다 티가 나요.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마음 잘 붙들어 매세요. 윤 씨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리에게 누군가를 연모하는 모습이 그대로 읽히다니 안 그래도 사이도 안 좋고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는 며느리라 여러모로 수치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김 씨에 대한 마음을 윤 씨도 나름 단도리를 하려는데 여기서 중대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작은 전시회가 사흘가량 열렸고 마지막 날 김 씨는 도예 작품들 사이를 거닐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도 이 정도 느낌을 낼 수 있다니 참 신기해요. 저는 여러모로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일본 쪽 도예가들이 떠오르네요. 일본은 도예의 본고장이잖아요. 회원들은 힐끗힐끗 김 씨의 얼굴을 쳐다보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이어서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잠시 일본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애들 엄마랑 저랑 둘 다 젊을 때였죠. 일 때문에 머물렀지만 그 와중에도 도자기를 볼 때마다 욕심이 나더라고요. 뭐 다 지난 이야기지만 여기 회원분들과도 감상을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김 씨의 이야기에 회원들은 점점 몰입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일본 도예 마을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진짜 한 번쯤 가보고 싶네요. 직접 보면 느낌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요. 회원들 사이에서 일본 도예 기행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점차적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번 도예 기행처럼 준비해보고 싶은데 혹시 생각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일 때문에 쭉 알고 지내는 여행사가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단체로 가면 저렴하게 잘 다녀올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에 너도 나도 눈이 마주쳤고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와, 진짜 좋겠네요. 가고 싶어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효도 여행 이런 거 말고 도예 기행이라니 이름부터 너무 멋진데요. 윤 씨는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김 씨의 일본에서의 경험담과 설득력 있는 제안에 그녀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 씨가 갑자기 윤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건 총무 역할을 맡아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 여행사와 일정 조율을 해야 하니까요. 혜선 씨가 총무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혜선 씨요? 혜선 씨가? 윤혜선 씨? 회원들은 김 씨가 윤 씨를 가리키며 친근하게 부르는 모습에 모두 놀랐습니다. 윤 씨 역시 당황하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저 말고 다른 분께 부탁하시지 그러세요. 윤 씨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혜선 씨처럼 꼼꼼하시고 책임감 강한 분이 딱 적합하죠. 모두 동의하시죠? 그러자 다들 웅성웅성한 분위기가 되어서는 슬그머니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쨌건 여행은 동의하는 분위기로 이어졌고요. 그래요. 우리 윤혜선 회원님. 출석률도 좋고 꼼꼼하시니까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윤 회원님을 너무 챙기시는 거 아니에요. 둘이 뭐 있어요? 주변의 농담과 웃음소리에 윤 씨는 겉으로는 웃어넘겼지만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김 씨가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설렘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게다가 놀려대는 말에 김 씨는 딱히 부인도 하지 않고 윤 씨를 슬쩍 쳐다봤고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발그레했고 윤 씨는 이때 숨이 막힐 듯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윤 씨는 김 씨의 추천으로 그리고 이 알듯 모를 듯 들뜨는 분위기 안에서 총무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세부 계획을 공유하며 말했습니다. 우선 제가 방금 급한 대로 전화를 해봤는데 여행비는 인당 150만 원씩으로 여유 있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항공료의 숙박비에 식비나 이런 것들까지 패키지로 이용하면 그 정도 될 거예요. 여기 계신 혜선, 아니 윤혜선 총무님께서 회원들의 경비를 모아주시면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윤 씨는 순간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김 씨의 확신에 찬 태도와 회원들의 열띤 반응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총무를 맡게 된 윤 씨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아주 조심스레 계좌를 확인하며 꼼꼼히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김 씨가 직접 가져다주는 일정표와 청구서 내역들을 보면서 은근 일정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일본 도의 기행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에게 계좌를 알려준 뒤 여행 경비를 체크하는 일은 번거로웠지만 김 씨와 함께 여행 관련 의견도 나누고 여러모로 이 상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이야기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자 윤 씨는 가족 단톡방에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다녀올 일이 생겼어. 도의 기행으로 도자기 마을을 방문하는 거래. 그런데 평소엔 답도 안 하던 며느리가 뭔 참견을 하고 싶은 건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일본이라뇨? 무슨 일이세요? 해외는 저희랑 갈 때 빼고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잖아요. 문화센터에서 도의 기행을 가기로 했어. 좋은 기회 같아서 참가하기로 했지. 며느리는 잠시 조용하더니 그냥 무던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센터에서 가시는 거구나. 그럼 뭐 잘 다녀오세요. 윤 씨는 예상보다 담담한 반응에 안심했지만 전화를 끊기 전 갑자기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여행 경비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150만 원씩 내기로 했어. 경비를 걷어서 내가 관리하고 있어. 며느리는 이번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경비를 어머니가 관리하신다고요? 센터에서 정식으로 주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개인들끼리 가는 건가요? 그래. 우리 동호회 멤버들끼리 가는 거야. 김 선생님이 다 준비하고 나는 총무 역할만 하는 거지.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더니 뭔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하면서도 윤 씨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걸 왜 어머니가 관리하세요? 여행사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도했는데요? 김 선생님이 다 준비한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믿을 만한 분이셔. 김 선생님이요? 그분,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점잖은 남자분 맞죠? 어머니, 아무래도 그분한테 사기 당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되겠어요. 저랑 남편이 한번 만나봐야겠네요. 윤 씨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뭐? 니들이 뭘 알아서 만나본다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을 왜 간섭이야? 신경 쓰지 말라고. 어머니, 이건 간섭이 아니고요. 요즘 이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여행 경비 같은 걸 개인이 맡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돈 떼이면 어머니가 다 책임지셔야 한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리도 없어. 아유, 진짜. 애초에 너한테 상담도 안 한 일을 갖고 왜 자꾸 참견이야? 누가 너더러 신경 써달래?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좌 회원들끼리 가는 건데 그걸 왜 개인들끼리 돈을 모아요? 일단 주최는 개인이 하지 말고 단체로 어디 엮여서 가던지 정식으로 뭔가 계약을 하고 가셔야죠. 돈 같은 거 진짜 함부로 맞는 거 아니라니까요? 윤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아, 나도 안다고. 나 참, 누가 보면 네가 시어머니고 내가 며느리인 줄 알겠다. 왜 이렇게 간섭질이야?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 그렇게 시애미를 우습게 알고 애 취급해야 마음이 편하냐? 전화를 끊어버린 후에도 윤 씨는 화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의심과 간섭이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했고 요 근래 잘 해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기반부터 다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살다 관심 좀 가지라고 할 땐 무시하고 이럴 때에는 득달같이 쫓아다니며 하나하나 빈정거리고 우습게 아는 며느리가 너무 미웠습니다. 며칠 후 김 씨가 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선 씨, 항공권 예약은 아무래도 미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이나 내일 시간 되시면 이것부터 먼저 송금을 해두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금액은 다 모였다고 하셨고, 호텔 같은 건 내일 안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윤 씨는 순간 망설였지만 대답했습니다. 송금을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그런 건 제가 잘 몰라서. 금액이 크기도 하고요. 아, 그러면 저와 함께 가실래요? 아무래도 이렇게 뭉텅이로 돈을 옮기려면 은행 창구에서 직접 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김 씨와 윤 씨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윤 씨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항공권 예약용이라 이것부터 따로 처리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윤 씨는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계좌 정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로 600만 원을 송금하고 싶어요. 필요한 것들은 다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직원은 잠시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이것저것 가볍게 물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때 옆에서 김 씨도 도와주었고 그렇게 송금을 진행했습니다. 윤 씨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김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선 씨 덕분에 모든 준비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네요. 혼자 다 맡으면 힘들 것 같아서 부탁드렸는데 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다음 수업 때 혹시 시간 되시면 끝나고 밥이라도 함께 먹을까요? 시간이 되시면요. 아, 다음 수업이요? 네. 아직 약속은 없네요. 식사도 하고 함께 일정도 좀 더 세세하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담당자고 혜선 씨는 총무시니까 이런 의논은 미리 해둘수록 편하거든요. 패키지도 함께 할 건데 전반적인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네, 알겠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수업 끝나고 밥 먹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수줍게 대답을 한 윤 씨는 도예의 수업을 들으면서 날로 새로운 경험들이 늘어가고 더불어 새로운 인연까지 생긴 것 같아서 점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이지 근래 들어 요즘처럼 재미를 느낀 때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행도 무척이나 기다려졌고 나름 옷을 차려입고 총무의 모습으로 김 씨 옆에서 같이 다니는 자신을 은근히 상상해보기도 했습니다. 아직 여행까지 한 달이나 남았지만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 그 다음 주 수업을 하러 평소처럼 센터에 갔고 간단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앞에 문이 열리면서 누가 갑자기 벌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그 대상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윤 씨에게 며느리는 눈인사만 슬쩍 하더니 바로 몸을 돌려 교실 내부를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번쩍이더니 그쯤 들어온 김 씨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르신. 김정환님 맞으시죠? 저희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주 미남이시고 영리하신 어르신이 계시다고요. 저희 어머니랑도 좋은 감정으로 지내신다던데요? 윤 씨는 깜짝 놀라 얼굴이 벌개졌고 김 씨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문화센터 회원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일본 여행 준비하시느라 바쁘셨죠? 항공권 예약도, 여행사도 가짜던데 어느 쪽으로 일을 꾸미시느라 그렇게 바쁘셨던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지역 쪽은 이렇게 외국인 도예 기행 같은 이벤트나 패키지도 따로 체결된 게 없고요. 순진한 할머니들 상대로 거짓말 칠 거면 정성 좀 들이시지. 너무 허술하게 서류를 만드셨더라고요. 문화센터 내부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고 김 씨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저기요, 며느님, 예의를 좀 갖추세요. 갑자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근거요?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요. 여기 적어주신 서류 다 체크해서 여행사며 현지 연결되어 있는 곳까지 싹 다 찾아봤죠. 그래도 나름 머리 쓰셔서 실제로 있는 여행사는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예약된 내역이 없어서 문제죠. 이때부터 김 씨는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따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뒤에 이어진 이야기는 윤 씨도 이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어르신,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다 적발되셨더라고요. 그때는 다른 문화센터였죠? 며느리가 이처럼 촘촘하게 다 알아본 것에는
애초에 시작부터 시어머니 윤 씨의 이야기들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증거를 착착 수집했고 김 씨와 이렇게 대면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 씨는 매우 놀란 얼굴이지만 애써 담담하게 다시 상황을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여행사를 통해 준비한 자료가 조금 늦어진 것뿐입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저도 설명할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닌 척 발뺌하지 마세요. 당당하시면 경찰서 가서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자 바깥에 서 있던 경찰이 들어왔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상황에 김 씨 역시 굳어졌고 주변 회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무슨 일이냐고? 나는 아들한테 돈 받아서 입금한 건데. 이거 진짜 사기야?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지던 차, 놀랍게도 김 씨는 서서히 물러나더니 도망칠 태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혀있는 교실 안의 문은 하나밖에 열려있지 않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두드러진 그의 행동을 본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사 김 씨가 사기를 치려 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김 씨는 여기서 몇 마디 더 해보지도 못한 채 경찰에 연행되었고 윤 씨를 비롯하여 회원들은 한 몇 분간은 입을 떼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추가 설명을 들어보니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부는 금세 아수라장이 되어 내 돈 어떡하냐고 혼란 상태가 되었고 며느리는 그런 회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다 알아보고 온 거니까 걱정들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잡혀가는 와중에도 윤 씨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와, 사기였다니. 그게 정말이었다니. 나는 왜 몰랐을까? 왜 이럴까? 며느리는 그런 윤 씨를 보더니 굳이 다른 말을 더 얹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피곤하시죠? 수업이고 뭐고, 오늘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희랑 같이 움직이세요. 윤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후 윤 씨는 어찌나 허망했던지 도예 수업을 당분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김 씨 사건 이후로 문화센터에 다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고 윤 씨는 썩 내키지 않지만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애가 어린이집 친구들이 다 비행기 탄다고 자기도 어딘가 가고 싶대요. 가는 김에 어머니랑 같이 가서 회도 먹고 놀까 해서요. 어떠세요? 같이 가실래요? 며느리의 이재아는 윤 씨에게 미안한 마음, 여러모로 민망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로 떠난 윤 씨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여행 중에도 며느리는 너스레를 떨며 윤 씨를 웃기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너무 그렇게 기죽어 계시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정도면 충분히 미인이지 뭐. 얼마든지 또 좋은 인연 만나실 수 있어요. 윤 씨는 손사래를 치며 대꾸했습니다. 예, 됐어. 이제 그런 말은 그만 좀 해라. 정말 이제 진저리가 난다. 그러나 며느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정도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다만 만약 남자친구 또 생기시면 저희한테 꼭 검사 받으셔야 해요. 제가 확실히 봐드릴게요. 며느리의 익살스러운 말에 윤 씨는 결국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뭘 검사를 받으란 말이야. 내가 학생도 아니고 참나? 그러면서 윤 씨는 앞으로도 어떻게든 또 이래저래 살 길이 있겠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흐름을 자연스레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윤 씨는 조용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